챕터 41 어큐트 앵클 페인에 대해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앵클 인저리가 앵클 스프레인에 국한된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앵클 인저리가 레터럴 리가멘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본 챕터의 전반부에서는 레터럴 리가멘트 인저리에 대한 평가 및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후반부에서는 앵클 조인트의 서프란 프랙처, 그리고 탈라돔의 오스트랄콘드랄 리전, 그리고 페로니얼 텐던의 리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디피컬트 앵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펑셔널 아나토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앵클 조인트는 세 가지 조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탈로크루랄 조인트, 그리고 인페리얼 티비아 피불라 조인트, 그리고 서브탈라 조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탈로스를 액시얼 플랜에서 보았을 때 안테리어 포션이 포스테리어 포션보다 폭이 넓은 역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앵클 도지 플레셔 상태에서 탈로코루라 조인트의 스테빌리티는 가장 높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앵클 플란타 플레션에서는 스테빌리티가 떨어지게 되고, 대부분의 스테빌리티를 리가멘트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저리는 앵클 플란타 플레션 상태에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로코룰라 조인트 자체는 앵클 도지 플렉션과 플란타 플렉션만 허용하게 되겠고, 서브탈라 조인트에서 인버전과 이버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불규칙적인 표면에서의 발의 포지션의 조절을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충격 흡수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레터럴 조인트의 인스테빌리티와 레터럴 리가멘트가 메디알 리가멘트보다 약하기 때문에 앵클 인저리는 인버전 인저리가 이벌전 인저리보다 4배가량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표에는 어큐트 앵클 인저리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히스토리 테이킹에서 통증의 발생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가 수상 이후에 처음에는 웨이트 베어링을 할 수 있었지만 이어지는 활동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통증과 부종이 수반되었다라고 한다면 프랙처보다는 리가멘트 인저리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 환자가 호소하는 스웰링과 멍듦보다는 디서빌리티가 인저리의 시비어리티와 코릴레이션을 잘 이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손상에 의해서 크로닉 인스테빌리티를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에 다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전에 다쳤다면 충분한 재활을 받았는지를 물어봐야 되겠고, 이전 손상에서 충분한 프로텍션을 하면서 활동을 하였는지 또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피지컬 리그잼에서는 조인트의 인스테빌리티와 레인지 오브 모션, 그리고 스트렝스, 프리퍼셉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게 되겠고, 흔하게 동반될 수 있는 어벌전 프랙처, 그리고 페로니얼 텐던의 병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앵클 인저리 환자가 클리닉에 내원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루틴하게 엑스레이를 시행하게 되나, 수상한 환자에게서 엑스레이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오타와 앵클 룰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겠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측 말레올루스의 포스테리어 엣지 쪽에서 보니 텐더니스를 호소하거나 힙스 메타타잘 베이스 또는 레비큘라 본 쪽에서의 텐더니스를 호소할 경우 반드시 엑스레이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미드풋의 페인을 호소하거나 환자가 수상 후에 이니셜 웨이트 베어링 시에 페인을 호소하였을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시행을 해보아야겠고, 강력한 손상에 의한 신데스모시스 인저리가 의심될 경우에서는 몰티스 뷰 또는 신데스모시스 뷰를 추가해서 시행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환자가 4에서 6주 정도 적절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페인이나 인스테빌리티를 호소할 경우에는 디피컬트 앵클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MRI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레터럴 리가멘트 인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로 농구 경기에서 점프 후에 상대 선수의 발을 밟으면서 착지하는 과정에서 앵클 플란타 플렉션, 인벌전 되는 상태에서 손상을 당하게 되겠고, 이럴 경우에 CFL보다는 ATFL을 먼저 다치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앵클 플란타 플렉션에서 ATFL이 좀 더 타우트하고 ATFL 자체가 CFL의 절반 정도의 스트렝스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가멘트 인저리는 그레이드 1에서 3로 그레이딩을 나눌 수가 있겠고, 그레이드 1처럼 정상적인 리가멘트 락시티를 보일 경우에는 반드시 대측에 대해서 비교하는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는 어큐트 페이지에서는 릴라이빌리티와 센시티비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수상 이후 5에서 7일 이후에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레터럴 리가멘트 인저리의 치료 및 재활에 대해서는 그레이딩을 불문하고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니셜 헤모리지를 최소화시키고 빠른 속도로 페인을 경감시켜 주어야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레인지 오브 모션과 머슬 스트렝스 그리고 프리프레셉션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 주어야 되겠고, 그 이후에 스포츠 스페시픽 엑서사이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순서로 재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 매니지먼트를 살펴보게 되면 폴리스 룰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젠틀 소프트 티슈 세라피나 모빌라이제이션을 시행해야 될 경우 48시간 이후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초기 24시간 동안에는 크러치를 이용한 넌 웨이트 베어링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파셜 웨이트 베어링을 통한 노멀 게이트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필요하다면 스트래핑이나 브레이싱을 적용한 상태에서 게이트를 시행하게 되겠고, 가능한 한 빨리 레인지 오브 모션 엑서사이즈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페인이 톨러러블 할 경우 머슬 컨디셔닝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세라밴드를 이용한 저항 운동을 시행하게 되겠고, 추가적인 인벌전 인저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벌전 스트렝스닝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 후 보통 하루에서 이틀 이후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셔틀 엑서사이즈와 같이 웨이트 베어링 엑서사이즈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동시에 워블보드나 트램폴린을 이용한 프리프레션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되겠고, 다음과 같은 펑셔널 엑서사이즈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선수가 펑셔널 엑서사이즈 동안 그리고 펑셔널 엑서사이즈 이후에도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다면 리턴 투 스포츠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손상 후 6에서 12개월 동안은 리커런트 인저리의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습니다. 뉴로머스큘러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지만 이에 대한 효과는 트레이닝 시행 후 8에서 10주 이후에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테이핑이나 브레이싱 같은 추가적인 예방책이 6에서 12개월 동안 동반되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드 3의 인저리의 경우에도 재활만으로 치료했을 경우에 좀 더 펑셔널 리커버리가 빠른 것으로 되어 있고, 수술 치료와 비교하였을 때 리커런트 레이트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술적 치료를 하였을 경우에 앵클이 좀 더 스티프해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초기 치료는 재활 치료만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겠고, 하지만 6에서 12주 동안 적절한 재활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커런트한 인스테빌리티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수술적 재건을 고려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 챕터의 후반부에서는 어큐트 앵클 인저리의 리스크 커먼한 코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디알 리가멘트 인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디알 리가멘트는 레터럴 리가멘트에 비하여 좀 더 강력하기 때문에 메디알 리가멘트 인저리가 의심될 경우 다이렉트 트라우마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동반 골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앵클 인저리에 동반되는 앵클 프랙처는 리가멘트 인저리와 감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팔페이션을 통해서 본 텐더니스가 있는지 아니면 리가멘트 어태치먼트 사이트에 텐더니스가 있는지를 통하여 감별이 가능하겠고, 만약에 프랙처가 의심된다고 한다면 오타와 앵클 룰에 따라서 플레인 엑스레이를 시행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이되지 않은 레터럴 말레올로스의 스파이럴 프랙처나 관절면의 25% 이하의 손상을 동반하였을 경우 심티마틱 컨트롤을 하면서 크러치를 이용한 얼리 모빌라이제이션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손상의 경우에도 6주 정도의
워킹 부츠를 이용한 임모빌라이제이션을 한 상태에서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를 할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적절한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페인을 호소하는 디피컬트 앵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디피컬트 앵클을 호소할 경우 히스토리 테이킹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기의 통증과 인스테빌리티 자체가 해당 손상 이후에 발생한 트루 디피컬트 앵클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되겠고, 그리고 환자가 수상 이후에 적절한 재활 치료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디피컬트 앵클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에는 프랙처와 보니 임핀지먼트, 그리고 에이티피컬 스프레인, 텐던 인저리와 소프트 티슈 인저리, 그리고 뉴럴 애브노멀리티가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앵클 인저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탈라돔의 오스테오콘드랄 리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클 스프레인 이후에 6.5%의 빈도로 오스테오콘드랄 리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벌전 인저리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탈라돔의 수페로메디알 코너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스테오콘드랄 리전은 수상 초기에는 MRI를 시행하지 않는 이상 디텍션하기가 쉽지가 않고, 적절한 치료 후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거나 ROMC의 락킹이나 캐칭이 발생할 경우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지컬 이그잼에서는 앵클 플란터 플렉션한 상태에서 35도 정도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킨 상태에서 앵클 모티스의 텐더니스를 관찰함으로 인해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스테오콘드랄 리전에 대한 치료는 비술적인 치료와 메로우 스티뮬레이션과 티슈 트랜스플란테이션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포함한 매우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명확한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브콘드랄 리전만 발생한 그레이드 1 또는 그레이드 2 리전에 대해서는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자제한 상태에서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적인 치료를 2에서 3개월 정도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페인이나 클리킹, 락킹과 기빙웨이 같은 증상들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경우에는 아스로스코피와 같은 수술적 치료 방법을 시도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힙스 메타타잘 베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버절 프랙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벌전 인저리에 의해서 페로니어스 브레비스 텐던이 트랙션 되면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인터널 픽세이션이 필요한 존스 프랙처와 감별이 필요하게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챕터 43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레터럴 탈락 프로세스나 안테리어 칼케니얼 프로세스의 프랙처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 플레인 라디오그래피에서 디텍션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심이 될 경우 MRI나 CT를 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라돔의 오스테오콘드랄 리전 외에도 TBR 플라폰도에도 콘드랄 리전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안테리어 임핀지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스트로스코픽 대브리망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랙처 이외에도 텐던의 디스로케이션 또는 럽처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페로니얼 텐던의 디스로케이션이 좀 더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 포스풀 패시브 도지플렉션 상태에서 레터럴 레티나쿨럼의 럽처가 발생하면서 텐던이 디스로케이션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서지컬 리플레이스먼트 및 레티나쿨럼의 리페어를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애슬레틱 포퓰레이션에서는 앵클 스프레인 이후에 11에서 17% 정도 신데스모시스 인저리를 동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데스모시스 인저리는 하이퍼 도지플렉션 된 상태에서 로테이션 인저리와 액시얼 로딩 인저리를 동시에 받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럴 경우에는 전반적인 피블라에 대한 워크업을 진행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 플레인에서 티비아와
피블라의 오버랩 부분이 1mm 이하로 관찰되거나 아니면 티비오 피블라 클리어 스페어스가 5mm 이상 벌어질 경우에 신데스모시스 인저리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데스모틱 리가멘트 럽처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 서지컬 매니지먼트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포스트 트라우마틱 시노바이티스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앵클 스프레인 이후에 발생하는 조인트 스페이스 내 블러드에 의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보통의 경우는 며칠 이내에 호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 너무 이른 시기에 얼리 웨이트 베어링을 할 경우에 시노바이티스가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스프레인에 대한 이니셜 매니지먼트에서 필요할 경우 하루 정도는 크러치를 이용해서 넌 웨이트 베어링 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피컬트 앵클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CRPS 타입 1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니셜 플레인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이나 팔로우 플레인에서 패치 디미네랄리제이션 이전이 관찰되고 본 스캔이나 MRI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될 수가 있겠습니다. 명확한 치료 가이드라인은 현재 없으나 다이아섬이나 하이드로세라피를 이용한 PT를 통한 레인지 오브 무브먼트 엑서사이즈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고, 가바펜틴과 같은 메디케이션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CRPS 타입 1은 오스테오클라스틱 오버 액티비티로 생각되고 있어서 최근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이용해서 효과를 본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존적인 치료에도 페인이 지속될 경우 케미컬 또는 서지컬 러브 블락을 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챕터 41 어큐트 앵클 인저리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